과연 오늘 시장 어떤 섹터 안에서 시장의 힌트 그리고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계속해서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 만나봤는데요.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공략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의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네, 미증시가 이틀 연속 조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불안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걸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어긋났다고 봐야 하는지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좀 가파르게 좀 가져오다가 이틀 정도 약간의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 부분을 건강한 숨고르기, 그냥 건강한 조정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미증시가 꺾였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우려하시는 분들, 게다가 미국과 이란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조금 계속 또 결여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빠진 이유는 명확하게 그냥 이란의 협상 지연이 되면서 유가가 좀 올라왔고 그러면서 금리 부담이 이어졌고 그 대신 금리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어제 케빈 허씨의 발언들도 겹쳐서 보게 되면 금리 쪽도 확실히 인하 포인트는 아니구나라는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의 좀 경계 심리가 반영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경기 자체도 꺾이지가 않고 있죠. 어제 나왔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소비 자체가 아직 좀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뒤로 밀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망감에 이틀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유가의 변동성도 보게 되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정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된다라 그러면 유가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줄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들 덕분에 물가의 부담도 줄어들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높아진다라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방향은 상단으로 열어두고 있지만 시장의 경계 심리 때문에 조금 쉬어갔던 시장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따라 붙어야 될까? 아니면 좀 쉬어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한국 증시도 코스피 증시가 한 달 만에 20% 넘게 오르면서 좀 빠르게 또 흐름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시장의 상승은 일시적으로 그냥 매크로 지표에 의한 이 상승이 아니라 실적 기반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숫자가 증명하는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을 끌어올린 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과 맞물려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익 기대치가 올라와서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쪽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하되 이 말고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반도체 자리를 조금 더 빠르게 따라붙을 수 있는 다른 업종들로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다변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규 자금은 새롭게 주도주격의 자리를 앉을 수 있는 그만큼 수급이 이어붙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로봇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신다라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 끌어왔던 코스피 시장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이어질 때 지탱해 줄 수 있는 주요 종목들로서 계속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실적도 보는 것도 좋지만 2차 전지와 로봇 또는 이 조선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전략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도망가는 장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주는 들고 가면서 다음 올라갈 쪽으로 좀 더 포트를 다변화해 볼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이어서 리뷰 종목과 여러분들의 오늘의 추천주 같이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뷰 종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좀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종목은요. 어제 2차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바로 돌파를 해버렸죠. 4월 9일 추천주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부활을 먼저 좀 예고를 해드렸었고요. 물론 그 시장 안에서도 중심을 잡았던 건 역시나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삼성 SDI가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수조 원대 공급 계약이 있으면서 그게 또 호재성으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삼성 SDI가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연장선상으로 지켜본다라 그러면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워낙에 또 이 브랜드의 가치를 목숨과도 같이 이제 좀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 삼성 SDI의 배터리를 채택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유럽 시장의 삼성 SDI에 대한 배터리 채택에 대한 레퍼런스가 좀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좀 자리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조금 더 확장된다라 그러면 전력 저장 장치 시장에도 엄청난 신호탄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벤츠가 선택한 배터리인 만큼 하이브리드와 고출력 배터리 설계 능력이 입증이 된 거니까 이게 전력 저장 장치 시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돗자리를 깔고 있던 삼성 SDI가 유럽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꾸준하게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는 단순히 보조 장치가 아니라 이제는 삼성 SDI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제2의 본업으로서 부각될 예정이니 계속해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3차 목표가 75만 원 선까지 좀 더 확장해서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 종목은요. 어제 제시드렸는데 바로 목표가 달성이 나왔습니다. 나인테크라는 종목도 함께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나인테크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서 AI 데이터 센터의 재료들도 묻어있고 게다가 전고체 배터리의 재료들도 묻어있고 여기에 최근에 계속 좀 배터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재료까지 같이 묻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사이클이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하면 할수록 전고체와 이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 나인테크는 이에 대한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2차 목표가 4,200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대응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4월 13일 날 제시드렸던 PNT 역시나 목표가 달성하면서 배터리 장비 쪽에서에 대한 재료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PNT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배터리 장비에 대한 수주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감들 보시면서요. 2차 목표가는 7만 1,000원까지 상향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뷰 종목 4월 7일 SN시스 조선주에 대한 흐름도 한 차례 잡아드렸는데요. 역시나 1차 목표가 달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2차 목표가 46,000원까지 제시드릴 테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PNT와 SN시스는 제가 추후 또 시간을 잡고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가격 전략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파르게 리뷰 종목 넘어갔고요. 오늘의 추천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쪽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동성화인텍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주를 볼 때는 진짜 실속은 저는 여기서 챙겨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 동성화인텍인데요. 이 회사는요. 영하 163도의 마법사라고 불린다라고 할 정도의 너무 중요한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천연가스 LNG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극저온 163도라는 영하의 극저온 상태로 액화시켜서 운반을 하는데 이때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기화되면서 폭발에 대한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선 안에서 이 온도를 꽉 잡아주는 게 바로 초저온 본행제인데 이 초저온 본행제 시장을 한국카본이라는 기업과 양분하고 있는 독과점 최강자 기업이 바로 동성화인텍입니다. 아시겠지만 동성화인텍은 현재 쌓아둔 수주잔고만 약 2조 1천억 원대인데요. 이게 회사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버는 매출의 3배가량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미 3년 뒤까지 먹거리를 미리 줄 세워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동성화인텍에서 뭔가 실적의 가시성이 안 보인다?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보이는 동성화인텍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지금부터 또 기대하는 부분들은 매출은 늘어나는데 제조 비용은 안정화된다. 그러면 수익성이 폭발하는 구간인데 그 원년이 바로 2026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현금 마진에 대한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저는 강력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에너지 안보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 LNG선 발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선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재료 역시나 핵심 본행제에 대한 재료는 이 동성화인텍이 확실하게 중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최근에 알루미늄 쇼티지라든가 일부 공급 부족에 대한 사태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가면 본행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동성화인텍이 좀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3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 오늘도 가파르게 리뷰와 추천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 풀어드렸는데요. 장중에 더 중요한 내용들은요. 성하준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 통해서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성하준 세 글자 검색하시고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남은 시간 증시탱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